어떤 날들은 모든 것이 똑같아 보입니다. 하늘은 같은 색을 띠고 거리들은 같은 리듬을 유지하며 사람들은 아무 일도 바뀌지 않은 듯 각자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소리 없이 일어나는 변화도 있습니다. 그것은 안에서 밖으로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어 마침내 드러날 때면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아무도 그 변화를 인식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런 날 중 하나, 겉으로는 평범한 하루 속에서 한 조용한 여인이 세상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즈키 레이카. 유명세를 바라지 않고 대서특필되지 않으며 우주의 리듬을 아는 이의 부드러운 말투로 말하는 예언자입니다. 레이카는 두려움으로 예언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귀를 기울이며 존재함으로써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고대의 지혜로 앞을 내다봅니다. 그녀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중요한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인류가 마치 두 세계 사이에 가느다란 선 위를 걷는 듯한 순간, 계속 이어지려는 옛 세계와 이미 진동을 시작한 새로운 세계 사이입니다. 그리고 깊은 전통과 날카로운 공동체 의식을 지닌 땅, 대한민국은 이 보이지 않는 움직임의 열쇠 중 하나라고 합니다. 레이카는 언젠가 평범해 보이는 하루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단지 일상을 반복한다고 생각하며 집을 나설 것입니다. 직장에 가고 일을 하고 가족과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모든 것이 고요해지면 무언가 다른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먼 메아리 같은 예감, 감정의 장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떨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느껴질 진동의 이동. 그녀는 이것을 조용한 전환점이라 부릅니다. 아무도 인식하지 못한 채 내려지는 집단적 결정의 순간, 이성적인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각 시민의 감정, 의도, 심지어는 침묵이 합쳐져 만들어지는 에너지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은 되돌릴 수 없는 여정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레이카는 재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불편함을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자라나는 내면의 낯설음, 작은 몸짓 속에 스며드는 그것, 끊긴 대화 속에 마주치지 않는 시선 속에 자리 잡은 그것, 많은 이들이 무언가 옳은 일을 했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잘못된 듯한 기분을 느낄 것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마치 얕은 후회가 의식의 표면 아래 숨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정부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며 위대한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이 새로운 사이클을 움직일 것은 개인의 깨어남입니다. 한 사람씩 마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세상이 변하고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든 각자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미즈키 레이카는 이 시기의 신문들은 여전히 숫자 통계 분석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뉴스는 감정 속에 있을 것입니다. 조용한 피로 속에, 아무도 감히 묻지 않았던 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 속에, 이상한 꿈들 속에, 반복되는 신호들 속에,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만남들 속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게 되었을 땐 이미 막기엔 너무 늦은 때죠. 어쩌면 그래서 많은 이들이 무언가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폭발을, 경고를, 큼지막한 글씨의 알림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삭임을, 가벼운 불편함을 폭풍이 아닌 산들바람처럼 다가오는 직관을 무시합니다. 예언자는 마스크가 폭력 없이 벗겨지는 순간에 대해 말합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더 분명히 보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아픕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심지어 자신에게조차 숨기는 법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환상은 힘을 잃고 아직 이해되지 않았더라도 진실은 점점 더 강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를 기다리지 마세요. 자신을 기다리세요. 구원은 내면에서 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예언 중 가장 고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구세주는 없을 것이라는 것, 외부의 기적도 없을 것이라는 것. 진정한 기적은 먼저 변화하려는 각자의 용기일 것입니다. 미즈키 레이카는 이 시기를 진동적 분리의 단계라고 묘사했습니다. 외부는 직선처럼 나아가지만 내면은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시간. 익숙한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그 거리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닌 듯한 느낌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이 움직임이 사회의 커다란
눈에는 포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보는 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가올 것은 보이지 않는 붕괴, 감정적이고 조용하며 에너지적인 붕괴입니다. 사람들은 원인 없는 피로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공허,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슬픔, 진정으로 무너지는 것은 바로 오래된 자아일 것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것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영향을 줄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내면을 바라보라는 초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깊은 시선 속에서 많은 이들이 평생 외면해온 어떤 것이 떠오를 것입니다. 영적 책임감, 모든 선택, 모든 생각, 모든 침묵이 무게를 가진다는 인식, 그리고 공동체란 바로 그것, 어둠 속에서 이루어진 작은 결정들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자각. 레이카는 한국이 이 과정에서 거울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 나라는 내부에서 갈라지는 것을 국민에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권력 구조는 취약함을 드러낼 것이고, 이전에는 의심조차 하지 않던 제도들이 조용한 의문에 휩싸일 것입니다. 거리에는 반란이 없을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내면 성찰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말을 다른 귀로 듣기 시작할 것이고, 자녀는 부모의 침묵 속에 훨씬 더 많은 것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동반자들은 가까이 있어도 거리를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전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미즈키 레이카는 이것을 뒤집힌 시선의 각성이라 부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처음으로 사람들은 외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혼란의 근원을 자신 안에서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내면을 바라본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방패를 내려놓아야 하고 자신이 누구라고 믿어왔는지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바로 관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불편함은 너무 강렬해서 많은 이들이 도망치고 싶어질 것입니다. 정부를 탓하고 경제를 탓하고 기후를 탓할 것입니다. 그러나 레이카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진짜 원인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삶과 감정 사이의 불일치, 보여지는 것과 진심으로 바라는 것 사이의 불균형. 이 두 세계가 멀어질수록 영혼에 가해지는 충격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녀는 외침이 아닌 존재감으로 일어서는 세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공허한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진실을 행동 속에서 찾는 사람들, 영성이란 절이 아니라 진실함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이들. 이 새로운 세대는 젊은이와 노인을 모두 포함한 더 넓은 눈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이들, 옳고 그름보다 평화를 원하는 이들. 레이카는 이 움직임의 시작이 한국에서부터 일어날 것이라 말합니다.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깊은 고통을 겪어온 나라, 전쟁, 분단, 상실을 견뎌온 역사, 그리고 그 상처 속에는 고대의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깨어나는 조용한 기억이, 이 변화는 폭력이 아닌 맑은 의식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강인함으로 극복해온 한국인들은 이제 의식으로 초월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동네에서, 지하철에서 나누는 눈빛 속에서, 낯선 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느껴질 것입니다.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는 집단적 감정, 세상만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방식, 감정을 느끼는 방식, 사랑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느낌. 예언자는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길을 가리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누가 원인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치유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지금 시작됩니다. 침묵 속에서, 불편함 속에서, 더 이상 자신을 병들게 하는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일상의 선택 속에서, 가장 강렬한 비전 속에서 미즈키 레이카는 큰 징후 없이 조용히 다가올 수 있는 한순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력한 변화를 품은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얇은 장막의 밤이라고 부릅니다.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의 경계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옅어지는 시기. 폭발도 외침도 없습니다. 단지 섬세하지만 깊은 진동의 이동. 그 지점에서 예언에 따르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다면 레이카는 말합니다. 각성은 선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느껴질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 하나 없는 날,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빛나고 버스는 제 길을 가며 집안에는 익숙한 목소리들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깨어있는 이들은 느낄 것입니다.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지고 침묵이 더 가득 차 있고 꿈들이 더 이상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예언자는 이 순간을 불투명한 거울의 시작이라고 묘사합니다. 예언이 실현된다면 한국은 잠시 자신을 선명히 바라보지 못하는 시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견고해 보였던 구조들, 제도, 관계, 사회적 가치, 가 내면으로부터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눈에 띄는 혁명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집단의식 속에서 태동하는 미세하고 감정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레이카는 만약 이 시기가 실현된다면 모든 것은 내면의 불안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객관적인 원인을 지목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정한 누군가의 잘못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자신이 믿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어떤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가? 그 불편함은 아주 단순한 몸짓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멈춰버린 긴 침묵,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흐르는 눈물, 창밖을 바라보며 내쉬는 깊은 한숨, 마치 몸이 아직 마음이 이해하지 못한 어떤 것을 먼저 감지하는 듯이 이러한 신호들은 그녀에 따르면 첫 번째 균열이 될 것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한국은 역사 속에서 극복해낸 기억을 집단 무의식 속에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 상실, 재건, 이 모든 것은 국민의 에너지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적인 순간이 가까워질 때 이러한 기억들은 고통이 아닌 힘으로, 진실에 대한 갈망으로, 감정의 가면 아래 계속 살아갈 수 없다는 거부감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가능성의 시나리오 속에서 견고해 보이던 것들이 연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상으로 이어져 있던 가족들은 이제 더 이상 침묵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진실 앞에 어려운 대화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난 위기는 없지만 내면의 진실은 숨겨질 수 없게 됩니다. 레이카가 예견한 바대로 이것은 정화의 순간, 장막을 걷는 시간, 외면의 삶과 내면의 느낌이 충돌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경고합니다. 이 전환점은 공허함의 감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듯한 느낌, 오래된 꿈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과거의 목표들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는 시점, 이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레이카는 그것이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났는데 자신의 얼굴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과 같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밤의 꿈들이 더욱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상징, 단어, 장소들을 꿈꾸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이 중 많은 비전들이 메시지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경고, 초대,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된 이들은 내면의 부름을 느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가 그 부름에 응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언자에 따르면 이 각성은 사람들의 길을 나누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도망치려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자극, 더 빠른 속도, 더 강한 통제를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느끼는 것을 피할수록 느끼는 것이 더 강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도망치는 이들은 오히려 자신 안에서 더 깊이 길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건너가기를 선택한 이들에게는 새로운 의식이 솟아날 수 있습니다. 레이카는 씨앗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혼란 속에서 태어나는 하나의 작은 빛, 직책도, 영향력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 안에서 다른 무엇인가가 뛰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은 알게 됩니다. 이 작은 진실이 바로 조용한 재건의 시작이 됩니다. 예언의 첫 번째 충격이 불편한 침묵이라면 두 번째는 레이카의 예측대로 우리가 정상이라 불렀던 것의 붕괴일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붕괴가 아닌 인식의 미세한 이동, 바로 이 지점에서 예언자는 불안한 영혼들의 건너감에 대해 말합니다. 부름을 듣고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따르기로 한 이들은 더 이상 예전의 장소에 속하지 않는 듯한 감각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진동적인 차원에서 던트 레이카에 따르면
이 시기가 도래한다면 더 이상 어떤 가면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의무로 이어졌던 관계들은 자연스러운 중력처럼 스스로 흩어질 것입니다. 집단은 흩어지고 약속은 공허해지고 진실하지 않은 말들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단지 더 이상 인위적인 것이 에너지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스스로 드러나는 순간일 뿐입니다. 그녀는 이러한 변화의 첫 신호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나타날 것이라 예견합니다. 늘 침묵 속에서 함께 살아온 파트너들은 말과 감정 사이에 깊은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했지만 진지한 대화를 피했던 형제자매들은 진실에 대한 강한 갈망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많은 이들이 처음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적 거짓 속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단계에서 예언에 따르면 두려움은 그 형태를 바꿀 것입니다. 더 이상 외부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된 역할이 사라졌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수년간 부모, 아내, 직장인, 리더라는 역할로 정체성을 유지해온 사람들은 깊은 공허함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레이카는 이것을 인물의 죽음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이들에게 거의 견딜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해체의 순간에서 예언자는 맑은 자각 속에서의 재탄생이라 부르는 무언가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거짓이 설 자리가 없는 출발점, 모든 행동이 의미를 띠기 시작하는 시점, 단순함이 힘을 가지게 되는 공간. 레이카에 따르면 이 시기는 또한 새로운 형태의 집단적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느끼는 고통. 마치 사회 전체의 감정적 몸이 오랜 마비에서 깨어나는 듯한 느낌. 평범한 사람들이 광장, 시장, 사찰, 공원을 걷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강렬한 감정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집단 무의식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대를 거쳐 억눌려 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일종의 영적 카타르시스, 이러한 가능성 속에서 많은 이들이 해답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과학으로, 어떤 이들은 종교로, 또 어떤 이들은 신비주의로 달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레이카는 경고합니다. 이것은 교리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느끼는 것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다가오는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준비된 해답이 아니라 온전한 존재함일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시간이 낯설게 느껴질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시계의 시간이 아닌 내면의 시간 감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날들이 길거나 짧게 느껴지고 시간의 흐름이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혼란이 생길 수 있으며 사람들은 반복되는 대자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 숫자, 생각의 반복. 그것은 준비된 의식을 깨우려는 일종의 코드처럼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이 강도를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레이카는 현실 도피의 붕괴라 불리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마비시켜주던 요소들이 갑작스럽게 의미를 잃게 되는 것. SNS, 얕은 오락, 무분별한 소비. 그녀는 물리적 정전이 아닌 의미의 상실을 말합니다. 웃음을 주던 것이 이제는 생명력을 잃고 채워주던 것이 이제는 거짓처럼 들리게 되는 순간, 그리고 그렇게 고독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혼자 있다는 고독이 아니라 아직 깨어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의식이 깨어 있다는 고독입니다. 레이카에 따르면 이것이 최초로 깨어난 이들이 마주할 가장 큰 시련이 될 것입니다. 보는 자로서의 아픔, 그리고 그 시야를 타인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현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상처받는 이들을 바라보며 느끼는 연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인내. 하지만 이 시기 속에는 숨겨진 선물이 있다고 예언자는 말합니다. 바로 빛의 지점들의 출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나는 장소, 사람, 대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져오는 위안, 진동의 피난처. 설명은 없지만 치유는 있는 만남들. 설교되지 않고 사라지는 새로운 형태의 영성. 조용하고 깊으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은 결코 착각하지 않는 그 무엇. 예언자에 따르면 이 시기는 파괴를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내기 위해 옵니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을, 아직도 상처를 남기는 것을,
두려움이나 편의 혹은 망각으로 인해 숨겨졌던 것을, 그리고 동시에 그 모든 것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살아남았던 힘, 모든 것이 이뤄졌던 순간조차 견뎌낸 불꽃을 드러낼 것입니다. 미즈키 레이카는 하나의 가능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국이, 그리고 그를 거울 삼아 세상의 다른 곳들도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 말로 다스리는 리더십이 아닌 진동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십, 보통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직위나 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리더십, 진실하게 살기로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리더십, 반복하지 않기를 택한 이들, 내면을 바라보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 계속 나아가기로 결심한 이들. 그녀는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집단적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것은 마치 마른 나무십 위를 퍼져가는 불처럼 번지는 각성입니다. 처음엔 한 사람, 그 다음엔 둘, 그 다음엔 100명. 그리고 어느새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새로운 주파수가 공간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레이카는 또한 경고합니다. 이 부름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들도 있을 것이라고. 여전히 저항하고 비웃고 믿지 않으며 고통스러워도 익숙한 것을 택할 이들. 그리고 괜찮다고 말합니다. 각 영혼은 저마다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정신에는 고유한 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어떤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하나의 지도, 하나의 속삭임, 그리고 모든 속삭임이 그러하듯 그것은 오직 주변의 소음을 잠재운 이만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메시지의 진정한 결말은 예언자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말을 들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수동적인 관찰자로 계속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 자신의 현실을 공동 창조하는 이로서 나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불편함을 무시하고 전과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은 멈추고 숨을 고르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가? 더 이상 나에게 속하지 않는 것을 레이카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진정한 기적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에너지장을 바꾸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로부터 주변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한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혁명은 아무도 보지 못한다. 하지만 모두가 그것을 느낀다. 어쩌면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달한 이유는 당신 안에 무언가가 변화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깨어날 준비가 된 것, 오래된 껍질을 벗어버릴 준비, 더 이상 의미 없는 기대를 놓아줄 준비, 아직 그 이름을 붙이지 못했더라도 진짜 자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우이 과정은 종종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같은 것을 느끼는 이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먼저 느끼는 이들이 서로를 만나고 나누고 알아볼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 그러니 지금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적어주세요. 단 한 문장이라도, 하나의 감각, 하나의 상징, 하나의 기억이라도 댓글을 당신 내면의 닷처럼 사용해 보세요. 때로는 쓰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혼란, 침묵,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의 시간을 겪고 있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나눠주세요. 왜냐하면 때로는 한 문장이, 하나의 손짓이, 하나의 속삭임이 영혼의 각성을 시작하게 해주기도 하니까요. 레이카가 말했듯 이 건너감에는 완벽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용기입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하는 용기, 거울 앞에서 정직하게 마주하는 용기, 불확실해 보여도 가벼운 것을 선택하는 용기, 역할들을 벗고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는 그 용기, 그리고 만약 아직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괜찮습니다. 두려움도 이 길의 일부입니다. 단지 이제 그것이 길잡이일 수는 없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를 이끌어줄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레이카는 자신의 예언을 하나의 이미지로 마무리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언젠가 준비된 이들이 조용히 모일 것이라고. 아무 말도 필요 없이 단지 함께 있으므로. 그리고 그 순간 불꽃도 영광도 무대도 없이 새로운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고. 어떤 발표도 없고 정해진 날짜도 없지만 느끼는 자는 알게 될 것입니다.